아버지, 제 딸 수빈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그 땅만은 안 돼. 셋이 대학병원 응급실.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거리는 가운데 한 노인이 생과 사의 경계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다. 당신이라면 죽어가는 세 자녀와 죽은 아내 사이에서 무엇을 택하겠는가?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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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박동기의 경고음이 울려 퍼진다. 73세 박철수 씨, 그의 손에는 25년간 단 한순간도 놓아본 적 없는 것이 있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토지 등기부등본 한 장. 이 낡은 종이 한 장이 과연 무엇이기에 한 아버지를 이토록 괴롭게 만들었을까? 간호사님,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어르신, 지금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2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25년 전 한 여인이 죽음의 침상에서 남긴 마지막 유언, 그리고 지금 그 유언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 자녀들을 과연 이 아버지는 무덤 속 아내와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자식들을 구할 것인가? 어떤 선택에는 정답이 없다. 12시간 전, 오후 2시, 철수의 낡은 2층 주택, 거실에는 부동산 계약서들이 널브러져 있다. 거실엔 철수와 48세인 큰아들 민수, 45세인 둘째 딸 영희 그리고 42세인 막내 아들 현수가 절망에 내몰려 아버지를 찾아왔다. 각자의 손에는 죽음보다 무서운 현실이 담긴 서류들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 이 계약서 보세요. 지금 안 팔면 우리 집 경매 넘어가요. 아버지, 수빈이가 내 딸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데 수술비가 3천만 원이나 부족해요. 사업 망해서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 앞에서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죽어요. 철수는 가슴을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 땅만은 절대로 안 된다. 25년 전 아내가 남긴 유언이 철수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 땅만은 절대 팔지 마세요. 하지만 자식들의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철수의 심장은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철수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다. 아버지, 대학병원 복도 및 상담실. 의사가 철수의 상태를 삼남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응급실에서 6시간의 응급처치 후 철수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의사가 전해준 소식은 절망적이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 세 곳이 막혔어요. 언제 또 쓰러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즉시 스텐트 시술과 우회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대략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500만 원이요? 우리가 어디서 그런 돈을? 아버지 땅만 팔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거죠? 아이러니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땅을 팔아야 했다. 세 남매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우며 절망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오전 철수가 의식을 되찾았다. 자녀들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 아프진 않으세요? 괜찮다. 참을 만히디. 큰 아들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그런데 아버지, 우리 가족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로 아버지, 수빈이가 아버지 손녀가 정말 위험해요. 며칠 안에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해요. 아버지, 우리 수빈이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도 정말 목숨이 위험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을 해요. 아버지, 제발 저도 좀 살려주세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 그 땅만은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빈 땅이잖아요.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아니다. 그건 내 엄마가. 철수의 입에서 나오려던 진실이 목구멍에서 멈춰섰다. 25년 전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자식들의 상황이 위급한 지금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깊은 밤 2시 철수의 병실. 홀로 앉아 25년 전 편지를 읽고 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진 밤 철수는 25년간 품속에 간직해온 편지를 꺼냈다. 아내 순덕이 죽기 전날 밤에 쓴 마지막 편지였다. 편지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그 안의 사랑은 여전히 생생했다. 철수가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치며 여보, 어떻게 해?
아이들의 상황이 너무 위급한데. 여보, 제가 죽고 나면 아이들에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 땅이 제 생명보험금 2억으로 산 거라는 걸. 아이들이 그걸 알면 평생 죄의 책감에 살 거예요. 하지만 여보, 지금 애들이 정말. 그래도 안 돼요. 그건 저의 마지막 유언이었잖아요. 제발. 철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다. 아내를 지키자니 자식들이 위급하고 자식들을 살리자니 아내와의 약속을 어겨야 했다. 25년간 그를 괴롭힌 딜레마가 절정에 달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철수의 병실.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다. 25년 전부터 철수 가족의 비밀을 함께 간직해온 김 사장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철수야, 더 이상 못 보겠다. 이제 말해야겠어. 김 사장님?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김 사장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으며 25년 전 일을 이제 털어놓으려고 한다. 그 땅 말이야. 그 땅이 어쨌다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할 때 그 땅은 어머니의 생명보험금 2억으로 산 거다. 뭐라고요? 엄마의 보험금으로요? 김 사장이 서류를 펼치며 내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아이들이 정말 절망적일 때까지는 이 비밀을 숨겨달라고.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 엄마가 왜 숨겨달라고 했나요? 너희들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나에게 부탁을 한 것이다. 25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자녀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철수는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오후 교회의 그 땅, 멀리 보이는 어머니의 작은 묘비. 온 가족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땅을 함께 밟았다. 땅 한편에는 어머니의 순떡에 작은 묘비가 있었다. 김 사장의 말에 따르면 묘비 뒤에 또 다른 편지가 숨겨져 있다고 했다. 큰아들이 묘비 뒤를 파며 정말 여기 있을까요? 엄마, 왜 이런 곳에 숨기셨어요? 플라스틱 봉투에 쌓인 편지를 발견한다. 있어요. 정말 있어. 영희가 편지를 펼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낭독한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엄마가 죽어서도 너희를 지켜줄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냈다. 계속 읽어봐. 이 땅은 엄마의 목숨값이다. 너희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 팔아서 쓰거라. 그것이 엄마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현수가 오열하며 엄마, 우리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우리 남매를 죽어서도 지켜주는 걸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 사랑해요. 철수가 휠체어에서 절규하며 25년 동안 말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내 엄나의 유언 때문이었다. 미안하다, 애들아.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 너머에서도 자식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25년간 아버지가 견뎌온 고통과 어머니가 남긴 사랑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6개월 후, 새로 이사한 깔끔한 아파트 거실, 온 가족이 건강하게 모여 있다. 그 땅은 8억에 팔렸다. 철수의 수술비, 영희 딸의 치료비, 현수의 빚, 민수의 집 문제까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건강한 모습의 손녀 수빈이 할아버지에게 말한다. 할아버지, 저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우리 수빈이 건강해져서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구나. 현수가 어머니 사진 앞에서 엄마, 정말 감사해요. 25년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다니. 아버지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철수가 순덕의 사진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로 여보,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애들한테 제대로 전해줬소. 고마웠소. 25년간.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죽음을 넘어선다. 어머니가 남긴 그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이자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어주는 달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남긴 영원한 사랑의 증표였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